그렇죠. 이제 처음에 70억 달러에 솔리다임, 그죠,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을 때 다들 박수 쳤어요. 아, 잘했어. SK하이닉스가 잘했네. 그래. SK하이닉스가 뭐 한 D램 쪽에서는 2등이죠. 그런데 낸드 쪽에서는 뭐 한 5등, 6등 막 순위가 안 보이니까 인텔의 낸드를 사서, 지금 nen드 같은 경우 컨트롤 IC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인텔이, 삼성전자하고 인텔이 제일 그쪽 기술이 좋은데 그 기술도 확보하고 좋아서 잘했어. 그리고 이제 인수합병한 사람한테 막 등 두들주고 그랬어요, 회장이. 근데 이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IT의 신의 투자노트. 자, 오늘은 우리 고은비 PD님이랑 함께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감산, 캐펙스 투자 축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산 투자 축소를 줄줄이 하는 이유가 뭐 실적 악화가 큰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수요 축소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이렇게 사이클이 만약에 뭐 1년이나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것들이 요즘에는 6개월, 뭐 4개월, 뭐 이런 식으로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그 제조업체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고 있는 재고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었어요. 뭐 한 2, 3주 수준의 재고만 지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 수요 꼬꾸라지는 게 너무 빠른 거죠.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진짜 인류상 역사에 없는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경기 침체로 가는 속도가 정말 유례없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만 경기가 좋죠. 미국만 경기가 좋으니까 얘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미국 외 유럽이나 나머지 나라들은 죽을 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꼬꾸라지면요, 결국 그런 거죠. 뭐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렇잖아요. 이제 만약에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할게요. 저는 미국에 사는 윌리엄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한 달에 한 $10,000? 뭐 $10,000 번다고 생각할게요. 저는 그러면 30%를 집값을 내요. 집세를 냅니다. 일단은 뉴욕은 집값이 비싸거든요. 그럼 집값이 계속 올라요. 인플레이션이면. 그렇죠. 집값을 뭐 집주인한테 멱살 잡고 깎아달라 할 수 없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죠. 그러면 저 휘발유도 넣어야 되고 집에 난방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올라가죠. 자, 세 번째가 음식료, 식음료, 외식 뭐 이런 거죠. 먹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막 고급 샐러드,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거 이런 거 먹다가 이제는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요. 그럼 뭐 합니까? 내가 휴대폰 바꿔야 되는데 한 2, 3년 썼어요. 근데 1년 더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구재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거죠. 내구재. PC는 언택트 시대 때 2년 전에 샀으니까 더 쓰자. 돈 없잖아요. 쓸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옷 같은 거 안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텔 낸드 플래시 부분 인수한 여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70억 달러에 솔리다임, 그죠,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을 때 다들 박수 쳤어요. 아, 잘했어. SK하이닉스가 잘했네. 그래. SK하이닉스가 뭐 한 D램 쪽에서는 2등이죠. 그런데 낸드 쪽에서는 뭐 한 5등, 6등 막 순위가 안 보이니까 인텔의 낸드를 사서, 지금 낸드 같은 경우 컨트롤 IC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인텔이, 삼성전자하고 인텔이 제일 그쪽 기술이 좋은데 그 기술도 확보하고 좋아서 잘했어. 그리고 이제 인수합병한 사람한테 막 등 두들주고 그랬어요, 회장이. 근데 이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저놈이 제대로 안 알아보고 샀다고. 그래서 다 좌천되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고요. 지금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뭐 올 초만 해도 누가 이렇게 불황이 빨리 올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SK하이닉스는 지금 자금난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솔리다임 또 이제 그 뭐 이렇게 나머지 잔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이 만약에 진짜 4분기가 적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 발행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A등급 채권도 발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큽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보니까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여기는 애플 공급사임에도 적자를 기록한 이유가 좀 뭘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OLED하고 LCD 비중이 3대 7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LCD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LCD TV요, 시중에 나가면 막 70인치 때 막 120만 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조 원가보다 싸게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면서 적자 내면서 밀어내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중국 애들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 타격이 큰 거고요. 그리고 OLED 사업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TV 쪽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대형 OLED가 메인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쪽, 그러니까 애플에 들어가는 아몰레드 이쪽이 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애플 쪽으로 이제 중소형 아몰레드 쪽에 어떤 요구를 이제 잡았는데 지금 프로하고 프로 맥스 시리즈 디스플레이가 되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게 기술적으로는 뒤에 LTPO라는 TFT를 쓰고요. LTPO는 저온 폴리실리콘 옥사이드라는 건데요. 하여튼 뭐 과거 ITC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에 탈모, 이렇게 탈모를 내려와 있던 게 없어지고 구멍, 펀치홀로 됐죠. 이게 수율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전에부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걸 잘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또 수율이 안 좋아서 또 납품이 좀 지연됐던 것들이 또 재무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CD가 70%인데 안 좋고, OLED도 TV용 OLED가 잘 안 팔리니까 타격이 있고, 중소형도 잘해야 되는데 수율 때문에 잘 못했고, 정말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안을 발표한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투자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죠. 제가 요 앞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항상 바닥은 쌍바닥을 짚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앞바닥은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또 올라갔다가 한 번 더 희망 고문을 시킨단 말이에요. 또 이제 뒤에 또 한 번 빠졌다가 뒷바닥 수요 어떤 회복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 이런 영상도 보고 다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계가 생기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그 과거 사례를 알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위기도 그 과거하고 다른 패턴으로 또 오는 거죠. 위기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뭐 변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위기도 변이를 일으키면서 오는 거죠. 사람들이 대응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 본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는 감사한 계획은 없고 오히려 첨단 기술 중심으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했는데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1차, 2차 때처럼 뭐 반도체 기업들의 좀 대변화가 있을까요? 반도체 치킨 게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디램 업체는 3개 업체밖에 안 남았죠. 과거에 막 한 20개 있었는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회사 한 개씩 망하거나 사업 접었거든요. 그때가 치킨 게임이었죠. 정말 그거 살아남은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회사거든요. 그 3개 회사가 지금 9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만의 난야라는 회사가 한 5% 하고 있는데, 얘는 설계 기술이었고 그 설계 라이선스에서 생산만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설계를 뭐 이게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한테 라이선스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고, 지금 3개 회사 남았는데 삼성 입장에서도 둘 중에 하나를 망하게 하는 건 굉장히 리스키해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굳이 50% 점유율을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50%가 넘어가면 공정거래 당국상 독점 사업자가 되고요. 세계 회사가 70%가 넘으면 과점 사업자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메모리는 과점 사업자들이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아웃시켜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 틈을 타서 약간 한 5% 내외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 굉장히 마일드한 경쟁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3분기에 좀 점유율이 좀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회복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성이 또 다른 회사들하고 약간 공정상의 로드맵이 달라요. 지금 16나노, 14나노 같은 경우는 EUV 공정을 적용한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지금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멀티 패터닝으로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아마 14나노부터 EUV 공정을 처음 적용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16나노에서 한 개 마스킹 공정을 적용했고 14나노에는 5개 마스킹 공정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EUV 장비 한 대가 1,500억씩 하거든요. 그런데 캐펙스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구조상. 그래 지금 이걸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경쟁이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뭐 삼성은 128단까지 싱글 스태킹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 불황 때 오히려 더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 놓고 뭔가 이제 그 경쟁사들을 캐시번이라 그러죠. 이제 현금을 좀 태워버리는, 나중에 좀 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